안녕하세요. 경기도 AI 도민 강사 장인아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재 얼만큼 발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길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화면에 보이는 차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로보택시라는 모델입니다. 이 차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실제 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실제 시험관이 동승해 정차선 준수, 차로 변경 같은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까지 했습니다. 사람도 쉽지 않은 시험을 차가 스스로 해놨던 점이 놀라운 부분이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은 우리 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미 우리 곁에서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산업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 시내버스, 이름하여 판타지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2024년에 운행을 시작했고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를 약 6km, 한 바퀴에 30분 정도의 간격으로 돕니다. 최근에는 노선과 정류장을 늘려 운행 구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판타지 버스 외에도 정해진 구간에서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카카오택시 앱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 자율차입니다. 작년 9월부터 강남 서초 일대에서 새벽 시간대 운영했고 약 8개월 동안 4,200건의 무사고 탑승을 기록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강남 전역으로 운행 구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준비,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시만 봐도 자율주행은 이제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사례는 실제로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먼저 자율주행의 국제 표준에 대해 알아봐 방금 보여드린 사례가 어디쯤 위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이어서 차가 주변을 어떻게 보는지, 핵심 센서 세 가지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와 웨이모가 선택한 서로 다른 길을 비교해 앞으로 우리 일상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방식으로 보급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가 정의한 자율주행 단계는 자율주행 기술의 성숙도를 0부터 5단계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소비자와 업계가 자율주행 기술을 이해하고 개발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자율주행 단계의 목적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0에서 2단계는 운전을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차선 유지, 앞차와 거리 맞춰 달리기, 자동으로 속도 줄이기 같은 기능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항상 사람이 상황을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3단계부터는 일부 상황에서 차가 주행을 맡습니다. 예를 들면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는 구간 같은 것이죠. 다만 차가 넘겨받아 달라고 알리면 운전자가 바로 핸들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단계의 핵심은 언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언제 차가 운전대를 잡는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정해진 구역과 조건 안에서 사람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완전 무인 택시 서비스가 실제로 운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웨이모 1이라는 모델이 있죠. 그 다음에 5단계는 어디서든 어떤 날씨든 스스로 달리는 단계이지만 아직은 연구와 시험 단계여서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5단계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0부터 5까지의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사례, 현대 아이오닉5, 판타지 버스, 서울자동차, 요건 이제 모두 4단계에 가까운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정해진 구역과 시간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달린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안전요원이 함께 타거나 원격에서 살피는 방식을 쓰기도 하지만 운영처럼 같습니다. 어디서나 다 되는 완전 자율은 아니지만 정해진 조건에서 사람 없이도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사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기술들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게 알아보기 앞서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센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이제 신호등, 표지판, 보행자처럼 모양과 글자를 굉장히 잘 알아봅니다. 세 가지 중 가장 비용이 이제 적게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이제 비나 눈, 야간 같은 이제 악천후에는 이제 인식이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이더는 거리와 속도를 잘 재고 비 안개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이제 세밀한 모양의 구분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라이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생소한데 주변을 입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이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장비가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실제 자율주행 차량은 요로 세 가지 센서를 같이 써서 이제 서로가 상호 보완하는 약점을 이제 보완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보통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마다 이러한 서로 상호 보완하는 방식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납니다. 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테슬라와 웨이모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센서를 중심으로 두고 어떤 방식으로 경험을 쌓을지가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게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삼고 차를 많이 보급해서 운행 중 쌓인 경험을 이제 굉장히 크게 활용하는 경향이 뜹니다. 강점은 이제 비용이 적고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웨이모는 이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요 세 가지 센서를 이제 전부 같이 써서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합니다. 강점은 이제 복잡한 상황 대응력이지만 이제 장비와 구축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한쪽은 이제 경험 축적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쪽은 이제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은 이제 서로 장단점이 달라 상황과 도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랑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사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율주행의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고 작지만 꾸준한 변화로 우리 생활에 더 많은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혁신이 넓어지고 커질수록 저희는 더 안전하고 편한 이동을 일상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